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이 배터리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절약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 제가 볼 땐 95% 이상은 휴대폰,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휴대폰 쓰는 것도 좋고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이런 방법들은 꼭 알아두시면 배터리 소모와 데이터를 소모하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쓸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번 시간.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한번 쓰면은 좀 오래 쓰는 편이에요.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폰도 벌써 2년을 넘게 썼는데 2년을 넘게 썼고,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쓸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있던 폰에 대해서도 제가 4년, 거의 한 5년 가까이 쓰다가 폰을 바꾸게 됐는데요. 이때는 휴대폰이 분실? 요런 게 돼가지고 처음으로 그때 분실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찾긴 했는데 액정이 깨진 상태로 저한테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이거는 수리비보단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폰을 바꾼 적이 있는데, 일단은 폰을 저는 대체적으로 좀 한번 쓰면 오래 쓰는 편이에요. 기기에 대한 욕심 이런 건 있는데, 휴대폰은 바꾸고 싶어도 매번 참는 편이고, 지금 같은 경우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깔려있는 게 많기 때문에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휴대폰 여러분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배터리와 데이터를 아끼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 알려드리고 향후에도 종종 알려드리는 좀 꿀팁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방법 한 6가지 정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의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기능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되게 쉽기도 한데 또 이거를 알아내잖아요. 주변에 약간 전문가인 척 할 수 있다? 전문가인 척은 아니고 진짜 이 정도 알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했구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도 사실 요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잖아요. 검색하면 요새는 다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에 예능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저는 꿀팁이나 정말 이 공부가 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검색하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하여튼 스마트폰 필수인 배터리와 데이터, 이거 2가지 없으면 스마트폰이 어때요? 시체입니다. 자, 리에이스는 시체가 안 되지만, 자, 아무튼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문자, MMS 차단하기 기능인데요. 일단 이거는 배송 문자, 해킹 시도 이런 것들이 가짜 문자 받아보신 적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배송하지도 않았는데 우체국 택배가 도착했다 해서 링크 확인하기 이런 것들 뜰 거예요. 요새 하여튼 배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카톡으로 연동 많이 해놔가지고 카톡으로 대부분 올 텐데, 이 링크가 문자로 간혹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문자가 오는데 이거를 링크를 굳이 눌러보라고 하진 않아요. 링크 누르라고 강요하는 것들, 또는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강요되는 것들이 있는데, 절대로 택배사 이런 데서 링크가 오잖아요. 그럼 링크는 가급적이면 안 눌러보는 게 좋습니다. 안 눌러보는 게 좋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운송장 번호 알면은 그 운송장 번호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이 해킹이나 이런 거에서 안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짜 문자 이런 것들 과감하게 차단하시면 되겠죠. 해킹 문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자 앱에서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누르고 설정에서 문자 전화번호 및 스팸 차단을 통해서 차단 문구, 그 다음에 이 번호를 삭제해 주시고, 문자도 바로바로 한번 삭제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사실은 배터리의 영향력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은 아니지만, 이 데이터의 영향력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차단을 해 주신다면은 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좀 이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진단 데이터 보내기 오프인데요. 이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제조사로 진단 데이터가 자동으로 보내지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이 최근에는 해커들이 해킹 시도를 할 때 역으로 사용해가지고 해킹을 시도하는 방법이기도 해서 가급적이면 꺼주는 게 좋아요. 설정에서요. 설정이라는 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휴대폰 화면에 이쪽 위에 보면은 이 시간 써있고 막 써있잖아요. 이게 작업 표시줄이라고 얘기합시다.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작업 표시줄인데, 이 작업 표시줄을 내리면 이렇게 시간하고 쭉 나오는데 여기에 설정이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 버튼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걸 눌러줘요. 그게 설정이거든요. 거기서 개인정보 보호를 찾아서 진단 데이터 보내기를 꺼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꺼주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 위치 정보 끄기입니다. 위치 정보 끄기는 굳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꺼두는 게 좋아요. 그런데 위치 정보라는 건 여러분들 제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사용할 텐데, 뭐 이제 걷기 앱이라든지 앱 테크들 이런 거 하면서 위치 정보에 대한 사용을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위치 정보 기반이 아닌데 굳이 이제 위치에 대한 기능이 켜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꺼두는 게 좋은데 이게 배터리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설정 그리고 위치, 이 설정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작업 표시를 쭉 내려서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쵸? 그리고 앱 권한에 들어가시면은 항상 허용됨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쓰지 않는 앱들은 권한 사용에 대한 거를 설정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앱 사용할 때만 허용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기능을 꺼두시는 게 때로는 배터리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그라운드에 실행되는 것들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은 정말 뭐 어르신분들부터 해가지고 나이에 상관없이 많이들 켜놔요. Always on Display, 원래 휴대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서 와, 나는 이런 기능인데 너는 이런 기능이 없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나는 기능이 있고 너는 없고가 아니라 뭐 예전 휴대폰 기종에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 나오는 휴대폰들은 대부분 있다라는 걸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능은 뭐냐면은, 자, 기능이 켜져 있으면은 시간을 볼 수가 있고 배터리 충전 현황을 볼 수가 있어서 좋긴 해요. 배터리 소모와 발열에 큰 원인을 주기도 합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휴대폰을 내가 그냥 잠금 버튼이나 화면이 그냥 꺼진 상태에서도 여기에 뭐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뜨는 건데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럼 뭐야? 휴대폰을 내가 쓰지 않더라도 켜져 있는 이런 개념이라도 꼭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당연히 배터리 소모는 되거니와 발열 같은 거에도 충분하게 큰 원인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능은 저는 그래요. 굳이 뭐 사용할 일이 없는 이상은 가급적이면 꺼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 Always on Display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자, 비활성화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비활성화 해두면 어떻다? 배터리 진짜 많이 절약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휴대폰 충전할 때도 발열이 조금 덜 심하다, 이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 다음 내용은 엣지 라이트닝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켜두면은 알림이 왔을 때 휴대폰 화면의 모서리에 불빛이 들어오는 기능이거든요. 카톡이 오면은 알림이 뜨게 해둔 분들은 꼭 필요하다면 냅두는데, 배터리를 소모하는 주범이기도 한 이 기능은 설정, 알림, 엣지 라이트닝, 비활성화해서 꺼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진짜 배터리 소모 많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카톡이 왔어. 그럼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카톡 해서 알림이 뜨거나 아니면 여기에 알림이 뜨게끔 소리를 꺼놓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자 메시지 하나가 오더라도 이 모서리 쪽에 여기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계속 문자를 확인을 안 하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이 빛이 나는 것 또한 배터리 소모의 주범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이게 배터리 소모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이 기능도 여러분들 반드시 꺼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쓰지 않는다면.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휴대폰 밝기 줄이기거든요. 사실은 휴대폰에서 배터리를 가장 빨리 소모하게 만드는 것이 이 휴대폰 밝기예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쓰면서 지속적으로 휴대폰에 화면이 출력이 돼요. 그러면 이 화면에 출력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다? 밝기다. 그럼 이 밝기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줄여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시력 보호 이런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밝기는 조금 줄여서 쓰시는 게 아무래도 시력을 좀 보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뭐랄까 다크 모드 이런 기능도 있는데, 그 기능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어둡게 써주는 게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설정에 디스플레이에 가시면 밝기 또는 휴대폰 위쪽에 작업 표시줄에 밝기, 여기 밝기 이렇게 작업 표시를 내리면은 이렇게 한 반 정도 내려가는데, 한 번 더 쭉 당기면 이렇게 풀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풀로 내려갔을 때 네모 화면에 전체에 이게 뜨면 이쪽에 밝기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이 밝기를 강제로 좀 줄여줘요. 살짝만 줄여줘도 이게 휴대폰의 배터리를 좀 오래 쓰게 하는 방식이다 볼 수 있어요. 저는 휴대폰 밝기 웬만하면은 밤에 막 진짜로 내가 어두침침해서 안 보일 때 제외하고는 밝기를 웬만하면 줄여서 써주는 이제 그런 습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 습관이 아무래도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쓰게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밝기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써도 좋아요. 그런데 안 쓰는 게 낫기도 해요. 그게 자동 밝기 조절이라는 거거든요.
자동 밝기, 옛날 핸드폰은 자동 밝기, 요즘 핸드폰은 이제 밝기 최적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기능도 굳이 써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휴대폰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능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뭐 내가 정말 비상 상황에 휴대폰이 갑자기 뭐 뻥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관리하신다면은 금액도 스마트폰이 요새 얼마예요?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관리도 잘 해주셔야 괜히 또 막 100만원씩 이렇게 까먹지 않아요. 그리고 100만원씩 까먹지 않는 뭐 이런 것도 사실 절약하는 방법이 또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방법들도 추후에는 한번 꿀팁식으로 해서 또 영상 컨텐츠 제작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